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봤나율 공포라디오 김나율입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무서운 이야기가 더 무섭게, 더 재밌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날, 혹은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천둥번개 치는 이런 날 혼자 불 다 꺼놓고 무서운 영화 한 편 보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취미 아닌 취미가 있으시겠죠? 네. 나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알고 있다 라거나 혹은 저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네이버 카페 들어봤나율 공포라디오 여기나 혹은 저의 메일 주소로 사연을 제보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으로 채널이 더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이제 끝났다. 드디어 이사를 끝마쳤다.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모두 간 후 나는 포장 박스를 하나하나 풀어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는 컴퓨터 자리, 식탁은 부엌으로 하나 둘 정리가 되어갔다. 그런데 그때 띵동. 누구지? 나는 문 앞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나다 임마. 대학 같은 과 선배였다. 선배가 오자 나는 굉장히 반가웠다. 마침 그날은 13일의 금요일이며 무덥디 무더운 여름이었고 마침 배도 고팠기에 잘됐다 싶었다. 선배가 집에 왔기 때문에 일단 먹을 게 필요했던 나는 냉장고에 아껴두었던 삼겹살과 소주 2병을 꺼내 아직 풀지 않은 포장박스 위에 올려놓은 뒤 함께 먹기 시작했다. 선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8시가 되었고 13일의 금요일이라고 선배가 공포 비디오를 빌려왔다며 꺼냈다. 하지만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었기에 할 수 없이 TV를 켰고 때마침 케이블에선 귀신 영화가 방송되고 있었기에 우리는 너무 잘됐다 싶었다. 근데 영화라기엔 너무 귀신만 나오고 너무나도 세부적인 묘사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 선배와 함께 넋이 나가 보고 있었는데 선배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서워. 야,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 아이, 대변 보는데 옆에서 같이 있는 게 어딨어요. 무슨 공중 화장실도 아니고 집 화장실인데 선배 같지 않게 왜 그래요? 아, 진짜. 야, 괜히 공포 분위기 조성했다가 죽을 줄 알아 너. 선배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혼자서 그 영화를 마저 보는데 무언가가 내 머릿속을 스치고 갔다. 난 느낄 수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소름이 돋았다. 온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른 뛰쳐나왔다. 이삿짐 정리가 반도 되지 않은 상태의 대문을 박차고 미친 듯이 달렸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할 것만 같았다. 집 대문을 열고 나온 것도 이삿짐을 정리 안 한 것도 달리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 시내 한복판에 도착했지만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밤이라 컴컴했다. 밝은 곳에 가고 싶어 둘러보다가 눈에 띈 백화점. 나는
백화점 우류 코너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고 말았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나를 쳐다봤지만 난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방금 이사를 끝낸 집이다. 케이블은 신청도 안 했는데 TV는 어떻게 나온 것이며, 내가 이사한 집 주소를 그 누구에게도 말해준 적이 없었다는 것도 그제서야 깨달았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18살에 자취를 시작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자고요. 부모님이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게 돼서 저만 서울에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를 구해주셨고, 뭔가 혼자라는 생각에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사실 혼자 산다는 것에 밤마다 조금 무서웠어요. 뭔가 밤만 되면 집이 한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전에 부모님과 살 때는 정말 죽었나 싶을 정도로 푹 잠들었었는데, 이곳에 혼자 지내고 난 뒤부턴 새벽에 꼭 한 번씩 눈을 뜨곤 했어요. 몇 시인가 방에 붙어있는 시계를 보면 항상 눈을 뜬 시간은 거의 새벽 2시가 다 되어 가거나 2시 조금 넘어서 깨곤 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잠이 드는데, 그러기를 반복하길 한 일주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쯤 눈이 떠졌고,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잠을 청하려 했는데, 그날따라 다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10분가량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각, 또각, 또각. 제가 잠을 자는 방이 바로 복도 옆이었고, 침대가 복도 쪽에 붙어 있어서 소리가 더 잘 들렸죠.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에서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구두 소리였어요. 근데 그 구두 소리가 왠지 모르게 오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목적지가 우리 집일 것만 같은 불안감.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리더니 딱 우리 집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집이 도어락이었는데 뚜껑을 슬라이드처럼 올려서 번호를 누르고 내리면 열리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갑자기 그 슬라이드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라이드 올릴 때 삐빅 하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으로 버튼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가 7자리인데 속으로 제발 열리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그때 당시 경찰을 부르고 이런 생각을 할 그런 것도 없이 그 상태로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움직였다간 인기척이라도 나서 밖에 무언가가 흥분할까봐 더 무서웠거든요. 삑삑삑삑삑삑삑. 7자리 숫자 모두 눌렸고 슬라이드는 닫혔습니다. 삐빅! 그땐 정말 죽는 건가 싶었는데 삐빅 하고 틀렸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행이다 싶어 한숨 돌리려 하는데 경고음이 들리기가 무섭게 다시 슬라이드를 올리더니 아까 전과는 다른 빠른 속도로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삑삑삑삑삑삑삑삑. 다행히 또 틀렸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판 사판 현관으로 달려가서 문고리도 잠그고 걸쇠도 걸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침대로 달려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불을 안 들추는 게 좋았을 텐데 왜 그걸 꼭 살짝 들어 확인했는지. 살짝 이불을 들었을 땐 머리 뒤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못 들어올 줄 알았지. 그치? 소곤대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상태로 전 기절했고 아침에 일어난 저는 문을 확인하기 위해 나갔는데 문은 다행히도 잘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도 꾼 건가 싶어서 문을 열어서 밖을 봤는데 밖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판 중에 우리 집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칼로 긁은 것처럼 마구 난도질 당해 있고 마구 손상돼 있었어요. 이 일을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인 저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부모님께선 얼른 올라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지나가는 사람 5명 정도가 보였으나 5명 모두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구두를 신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도어락도 새 걸로 교체하고 부모님은 어디선가 가져오신 부적을 집안 곳곳에 붙이시더니 그 이후로는 새벽에 눈을 뜨는 일도 없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신나게 돌아다니고 쇼핑도 하고 놀이동산에도 갔어요. 신나게 놀고는 저녁에 술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잔뜩 마셨죠. 한참을 그렇게 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날 보고 있다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보니까 창문에 어떤 소녀가 정면으로 서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소리쳤죠. 너 누구야?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다시 보니 소녀가 없었어요. 다들 너 왜 그러냐, 뭐냐, 뭔데 소란스럽다가 금방 분위기는 다시 무르익었습니다. 술에 취해서였을까요? 저희는 제가 혼자 자취하는 방이 반지하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12년) 전 제주도에서 대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집에서 너무 멀다 보니 기숙사에서 지내게 됐어요. 기숙사엔 방 하나에 3명이 살 수 있는 구조였는데 한 명은 복학한 2년 선배, 다른 한 명은 저와 나이가 같은 동기였습니다. 같은 나이의 또래와 이해심이 많았던 형이 있어서였는지 우리 셋은 금방 친해졌고 기숙사에서 몰래 술도 먹고 주말에도 같이 노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술을 몰래 가지고 와 치킨과 함께 치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학생 형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여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죠. 그러던 도중 동기 한 명이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쓰는 귀신 부르는 방법이 있다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했죠. 방의 모든 불을 끄고 유독 춥거나 음산한 쪽에 시선을 두고는
매일같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라 이성적인 판단도 없었거니와 기숙사 건물이 낡아서 문 밑으로 외풍이 무척 심했기에 조건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곧바로 우리는 불을 끄고 문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대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상한 미신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곤 다시 불을 켠 뒤 헛소리라고 비웃으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날 복학생 형은 매일같이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한번 나올 때까지 해보자. 그러더니 매일 밤마다 불을 끈 뒤 자기 전에 방문에 인사를 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어느 날은 안녕하세요. 다음 날은 안녕하세요.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 다음 날은 또 오셨네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정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일주일을 넘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학생 형이 갑자기 얼굴이 상기되며 저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 진짜 귀신 봤어. 문 건너편에서 인사를 먼저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장난이 많은 형이라 우리에게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무시당한 것이라 생각했는지 버럭 화를 내더니 저희에게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형은 새벽마다 방문을 향해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하고는 말도 안 하면서 문을 향해 소곤소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 듣기 위해서 일부러 침대에서 자는 척을 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 지금 안 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는 형은 일어서면서 제가 자는 곳에 눈을 돌렸던 모양입니다. 하필이면 저도 그때 눈을 떠서 서로 눈이 마주쳤고 형은 마치 원수라도 보듯이 째려보더니 휙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어제 있었던 일을 먼저 잠들었던 동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동기는 덤덤한 성격이라 복학생 형이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이겠거니 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데 어떻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는 건지 아니면 오기로 저희를 속이려고 장난을 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기와 자는 척을 하며 형이 문을 향해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형은 어제와 같이 문을 향해 신나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젠 지겨워. 같이 떠날까? 지금 같이 가는 게 좋겠어. 이 말을 남기고는 문을 열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다리기로 했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경비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경비 아저씨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하며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옥상에서 형을 발견했고 형은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했던 것입니다.
옥상은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의문이고, 경찰에게 저희는 진술을 했으나 결국 타살의 흔적이 없었기에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희는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잠을 자다 보면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형이 아직도 정말로 귀신을 부른 건지 자살인지 전 모르지만 소문이나 인터넷으로 떠도는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꼭 말리고 싶네요. 제가 고3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제 친구는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며 놀았어요. 그러던 중 컴퓨터가 한 대여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캐릭터가 죽을 때마다 다음 사람한테 주며 게임을 했었는데, 제가 안 주고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친구가 심심했던지 컴퓨터 뒤에 있는 침대에서 그냥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친구는 한 30분 정도 자더니 악몽을 꾸는 것처럼 식은땀과 함께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어서 그냥 무서운 꿈꾸나 보다 싶었는데, 친구가 좀 심하게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전 게임을 멈추고 친구를 다시 쳐다봤는데, 이불을 잡은 손엔 핏줄이 보일 정도였고, 온몸에 식은땀이 아니라 정말 한여름에 더운 곳에 있는 애처럼 땀이 흥건했어요. 깨우려고 하는 찰나 친구가 으악!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구에게 너 왜 그랬냐며 제가 봤던 걸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한 상태로 있길래 저는 쉬라며 물 한 잔 부어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입을 열더라고요. 내가 그때 가위에 눌렸거든? 파란색 옷을 입은 꼬마 아이였는데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난 좀 무서웠는데 난 쳐다보지도 않고 걔가 의자에 앉아있는 너만 계속 쳐다보면서 너한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널 부르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여서 계속 머릿속으로만 소리쳤어. 그 꼬마 어리긴 했지만 되게 위험해 보였거든. 근데 네가 갑자기 돌아보길래 무슨 낌새를 알아챘나 싶었는데 넌 그냥 나만 계속 쳐다보는 거야. 꼬마가 네 앞에 딱 섰을 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니까 몸이 움직였고, 난 꿈에서 깨면서 그 꼬마가 사라졌어. 근데 나 깨어나고 난 뒤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 어떤 꼬마아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 왜 방해해?